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광명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언제 어디를 매매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광명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률인데 이거는 22년 7월 대비 광명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전세가 23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오면서 작년 7월까지 회복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은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22년 7월 대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정도의 매매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별로 보면 전세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많은 시기에는 전세가가 크게 빠졌다는 점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한 방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화가 되고 다시 좀 상승 전환으로 된 것으로 해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올해 2월부터 회복이 나오면서 거래가 3월 달에는 344건으로 작년 6월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7월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거래가 많이 회복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의 경우는 광명 전체의 평균 거래량인데 이 평균 거래량이 지금 308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6월에 평균 거래량 이상 수준으로 넘어오면서 그만큼 시장이 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는 조금 3월에 비해 약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2월보다 좋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많으면 한 200건대 후반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같은 경우는 4월 23일 기준 4월 거래량이 54건이 집계가 됐고, 1개월 전 3월 23일이랑 비교했을 때는 17건 정도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4월이 3월보다 거래가 17건 정도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별로 보면 3월에는 소화동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월보다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1월달 그리고 작년 12월 이맘때쯤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3월에는 확실하게 거래가 살아나면서 철산동에서는 상승 비율도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4월에 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막 한 40% 정도 집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안동은 여전히 3월 수준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고, 철산동이 8건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14건 중에 71% 정도가 하락거래 비율로 집계가 나오면서 이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집계가 되면 될수록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앞으로 광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부동산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시면 현재 광명시는 25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26년에 줄어들면서 27년에 다시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데, 올해가 가장 힘든 시장일 거고, 그 다음에 26년에 좋아졌다가 27년에 살짝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에 거래를 했던 물량들이 27년에 2년차가 되기 때문에 27년의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28년도까지 넘어가야 그나마 광명시가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장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장을 노려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동산 강사들이나 SNS에서 유독 광명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쪽에서도 임장도 특히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광명시의 전세 수급량을 보겠습니다. 이 전세 수급량 지표는 제가 매물 데이터를 일별로 매일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물 중 전세 매물을 뒤집어서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평균 수준에서 가장 바닥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집계한 이래로 지금 전세 수급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 뜻은 전세가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소화가 되려면 지표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매번 모니터링을 보고자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검색량입니다. 제가 항상 시장을 볼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최근 검색량에서 검색하는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거의 작년 말부터 검색량이 높아지면서 2020년 초반기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광명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지금 오픈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인구수랑 세대수를 보면 폭락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야, 인구수가 출산율도 바닥이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구수가 감소가 나오면 외곽 지역부터 변화가 나타날 건데요. 따라서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핵심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감소가 나타나면 그쪽에서 더 유입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도 인구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이 늘어난 거는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된 잔디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입주한 세대들이 다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반영에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법정동 기둥,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 이쪽에서 보면 되는데 행정동 기준으로 쪼개서 봤을 때는 청소년 비율을 합했을 때는 일직동, 그리고 철산 3동, 그리고 소화 1동, 하안 1동, 광명 6동도 어느 정도 16%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이 5개 동이 가장 청소년 비율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4동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네요. 어쨌든 이 지역들을 보면 60대 이상 비율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인구 비율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체적으로 꺾였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정비사원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60대 이상 비율이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관건인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이 60대 이상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역별 분석할 때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에서 말씀드린 증감률 차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세가가 살짝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아마 하반기에 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입주장이 시작되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아마 계속 주춤할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전세가부터 반등이 먼저 나올 겁니다. 전세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매가도 그 뒤를 따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태를 봤을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먼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전망한 바로는 매매가가 먼저 반등하면서 전세가가 이렇게 입주장이 소화되고 뒤따라가지 않을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언제 꺾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전세 가격에도 반영이 나오고 그게 이제 매매 수요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언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개 동으로 지역을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철산동을 먼저 사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하안동을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신혼집을 여기다가 매수를 했고요. 제가 같이 찾아서 하안동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안동도 언젠가는 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철산동이 계속 움직이면 하안동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광명을 사람들이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 건데 제가 서울이랑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주황색이 서울 구로구고 이 파란색이 광명시인데 상승장 때 광명시가 먼저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나타낸 게 옆에 실거래가 차이입니다. 실거래가 차이가 현재 구로구랑 광명이 평균 수준에서 머무르는 상태고요. 원래 이렇게 많이 광명이랑 벌어졌다가 지금 광명이 많이 내려오면서 좁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광명이랑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장 때문에 눌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랑 비교해봤습니다. 성북구도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광명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성북구랑 광명이 같이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벌어진 상태고 다음 이어서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평균보다는 광명이 좀 높게 형성된 상태고요. 그래도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양이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좁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초점을 다르게 봤습니다. 철산동이랑 평촌동을 콕 집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 평촌이 반등이 나오면서 원래 평균 수준에서 있던 격차가 평촌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수원 영통구입니다. 영통구랑 원래는 이렇게 격차가 더 많이 났는데
영통구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통구에는 광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유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산동이랑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눌러보다가 다산동이랑 그래도 2015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는 광명시가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붙은 상태입니다. 다산이랑. 아무래도 8호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랑 비교해봤는데 2020년도 상승장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이때 차이가 별로 안 났죠. 근데 용인 수지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차이가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금액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억 이상 주택은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왔고 3억 미만 단지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단지는 3억에서 6억 사이 단지입니다. 거의 하안동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9억 이상에서 15억 이하 단지인데 여기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안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연차별로 봤을 때는 보면 2020년대 중의 단지가 가장 많이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광명시에서는. 신축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축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어서 1990년대 중공대 이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1980년대 중공대 아파트는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아직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공대 단지랑 2010년대 중공대 단지는 신축에 비해서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축을 보고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를 만약에 비선으로 하면 2020년대 중공대 아파트랑 준신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면적별로 어디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액별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단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단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지역별, 면적별, 금액대별 세부 부동산 시황을 글로 먼저 사람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 내용 토대로 일부만 가져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가 올리는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명시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